1997년 7월 3일 아침, 캘리포니아 페탈루마의 한 성형외과 사무실에서 의사 마이클 다비스가 출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죠. 사무실 문을 열었고 순간 발걸음이 멈춥니다. 사무실 안에 한 여자가 서 있었기 때문인데요.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네가 내 삶을 망쳤어. 이게 네가 준 고통이다. 그리고 총을 들어 올려 총 4발을 연달아 발사합니다. 다비스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는데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 테레사 마리 라미레즈는 캘리포니아 산타로사에서 살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카이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죠. 그녀는 평소 내성적이고 조용했는데요. 환자 상담도 잘 들어주고 다정한 성격이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1988년 병원 검진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방암 진단을 받고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암은 가슴 오른쪽, 한쪽에만 있었지만 재발 위험을 이유로 테레사는 양쪽 유방을 모두 절제하기로 결정합니다. 암 치료를 위해 두 가슴을 모두 절제한 것입니다. 수술 이후 그녀는 재건 수술을 위해 성형외과를 찾아갔는데요. 당시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손꼽히는 성형외과 의사였던 마이클 타비스 의사를 찾아갔고 그에게서 유방 재건 수술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결과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술 일주일 뒤부터 테레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비대칭 같고 기형 같다, 보형물이 튀어나왔다라고 느끼기 시작했고 수술 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가족들은 그녀가 가슴 모양에 지나치게 집착을 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은 당사자의 만족도 문제였기 때문에 특별히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하죠. 그녀는 타비스를 다시 찾아가 재수술을 요구했고 타비스는 가슴 흉터, 보형물 교체, 비대칭 등을 교정하는 추가 수술을 몇 차례 해주었지만 테레사는 결과에 계속 불만족하는데요. 이 시점부터 10년 가까이 테레사는 여러 성형외과를 전전하며 가슴 재수술과 교정수술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다 보니 타비스를 비롯한 여러 성형외과 의사들은 테레사가 너무 까다롭고 기대하는 바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며 더 이상 수술을 거부합니다. 1992년 테레사는 처음 재건 수술을 해준 타비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실리콘 보형물 누출과 수술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했죠. 그리고 동시에 가슴 보형물 제조사인 다우 코닝을 상대로도 소송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녀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죠. 결국 소송은 기각되거나 합의로 끝나고 테레사는 법적, 의료적으로도 곳곳에서 거절당하는 경험을 반복하는데요. 당시 그녀의 일기 속에서 이 고통을 끝내야 한다라는 말이 자주 나왔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테레사의 분노는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사건 당일, 아침 일찍 테레사는 먼저 또 다른 성형외과 의사, 로버트 파이스 의사의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타비스가 망쳤으니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파이스는 추가 수술 요청을 거절과 동시에 먼저 정신과 진료부터 받아보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에 테레사는 자신이 정신이 이상하다는 말이냐며 격분하기 시작했고 결국 보안요원에게 끌려나가게 되는데요. 떠나기 직전 파이스에게 내가 왜 그러는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입고 있던 블라우스를 찢을 듯한 제스처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 타비스 부부는 평소보다 다소 늦게 페탈루마에 있는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평소라면 사무실 매니저인 케이 카터가 먼저 와서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건물 밖에서 8시 30분 예약 환자가 혼자 앉아있는 상태였죠. 타비스 부부는 서둘러 뒷문을 통해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때 케이 카터는 이미 자신의 사무실 안에서 의문의 총을 맞고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곧 타비스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테레사와 마주치게 됩니다. 병원의 매니저였던 케이 카터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에 출근해 커피를 내리고 책상으로 가서 업무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탕 소리가 났고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수사 결과 테레사는 뒷문으로 미리 들어가 카터를 먼저 쏘고 이후 도착할 타비스를 기다렸던 것이죠. 타비스는 자신 앞에 선 테레사와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테레사는 수술이 잘못되는 바람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타비스는 그것은 미안하지만 나도 신경 쓰고 있다 라는 말로 테레사를 달래줬다고 하죠. 그러나 테레사는 앞서 파이스 의사에게 다녀온 직후였고 10년의 기간 동안 돈도 시간도 모두 허비하며 자신이 이렇게 된 건 모두 첫 수술을 해준 타비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신경 썼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그리고 총을 꺼냅니다. 타비스의 가슴 한 발, 옆구리 한 발을 쐈고 도망가는 타비스의 등을 향해 두 발을 더 쏴 총 4발을 명중시킵니다. 대기실 쪽으로 도망치다 쓰러진 타비스는 결국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죠. 다행히 타비스의 아내 데보라는 사무실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화장을 고치기 위해 잠시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속된 총성을 듣고 즉시 뒤편 출구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인근 건물에서 911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타비스는 여러 발 총상을 입어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매니저 케이 카터는 머리에 총상을 입긴 했지만 신음하며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즉시 수사팀은 현장에서 사용된 탄피와 총알을 수거했고 건물 CCTV 및 목격자 등을 조사합니다. 4일이 지난 7월 7일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직원이 투숙객방을 점검하다가 당뇨성 쇼크 상태에 빠진 테레사를 발견해 911을 부릅니다. 테레사가 묵었던 방에서 발견된 것은 현금 약 5,000달러, 남부 캘리포니아행 기차표, 권총 2자루, 그리고 여러 이름들이 적힌 노트였습니다. 이 노트는 타비스, 파이스 등 이름이 포함된 살인 리스트였죠. 테레사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혼수 상태에서 회복된 뒤 병원에서 공식 체포됩니다. 검찰은 그녀에게 1급 살인,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타비스가 의사 경력 동안 테레사 외에도 10여 건의 의료 과실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드러나게 됐죠. 1999년 2월, 테레사는 무죄 및 정신 이상으로 인한 무죄를 동시에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구토가 날 것 같았다. 옷을 입어도 벗어도 남편과 함께 있어도 이게 나인가 하는 공포가 들었다. 여러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정상이다라고만 말했다. 그들은 내 고통을 모른다. 변호인 측은 그녀는 유방절제와 재건 이후 심각한 신체 이형 장애와 우울증을 겪었고 외모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에 합리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테레사가 미리 총을 준비한 점, 먼저 카터를 쏘고 난 뒤 의사 타비스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점, 도주용 현금과 기차표 등을 근거로 강한 계획성을 가진 범행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테레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그녀는 현재 캘리포니아 여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